자, 이제 3단원 고기압하고 날씨 한번 같이 봅시다. 자, 72번부터 보면은 표는 일기예보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스타트가 뭐예요? 일단은 일기 자료를 수집을 해서 관측을 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를요? 예보를 우리나라 주변만 자료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옆에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기상 자료를 교환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관측 자료랑 예측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측 자료를 생산해 줘야죠. 3번이고, 그 다음에는 4번이고, 그 다음에 얘는 5번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일기자료 수집하고, 주변 국가들하고, 다른 기상 자료를 교환한 다음에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으로 예측 자료를 생산한 다음에 예측 자료를 분석을 해서 예보를 만들고, 맨 마지막으로는 기상 정보를 일기 예보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3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그림은 어느 지역의 날씨를 일기예보로 나타냈대요. 이 지역의 기압, 풍향, 풍속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풍향은 머리 쪽으로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풍향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오는 방향. 따라서 풍향을 읽어줄 때는 이 꼬리 쪽을 이쪽에서 일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풍이 부는 겁니까? 동풍이 불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은 구름이 흐리고 여기서 요 기호가 비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온이고 여기가 기압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숫자가 5 이하면 앞에다 10을 붙이고 소수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여기가 5 이상이면은 요 앞에다가 9를 붙이고 소수점을 찍어주면 돼요. 따라서 기압은 9를 붙여서 992.0 헥토 파스칼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12가 저거죠. 이제 기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온은 12.0도 이렇게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압, 풍향, 풍속,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0 이렇게 써 있으면 앞에다가 10을 붙여서 1012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98 이런 식으로 남아 있다 그러면 앞에다 9를 붙이고, 그러니까 5 이상이면 9를 붙이고 5 언더면은 앞에다 10을 붙이고 소점 하나를 찍어서 기압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 주라고 물어본 거는 기압, 풍향, 풍속이지만 다른 일기도용 기호도 알아둬야 되고, 풍속은 꼬리인데 얘가 긴 거 하나가 5m/s고요. 이렇게 짧은 거 하나는 2m/s고, 이렇게 길고 진하게 나타난 이 녀석은 25m/s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개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2m/s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6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날씨를 일기기호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면은 운양이 점점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 절반 꽉 찬 상태가 되는 거니까 점점 흐려진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는 바람이 무슨 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다고, 이때도 무슨 풍이 붑니까? 서풍이 불고, 이때는 북서풍이 불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06시에는 북동풍이 아니라 남서풍이 불고 있는 상태고, 12시와 18시에 자, 여기서는 풍속이 7m/s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도 7m/s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풍속은 서로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기온은 지금 보면은 15도, 16도, 그 다음에는 9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몇 시? 12시에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기압을 보면 이 경우는 1004.0 헥토파스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는 1008.0 헥토파스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999.0 헥토파스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5 언더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10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5보다 크면 9를 붙인 다음에 소수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기압은 12시에 가장 높죠. 가장 낮은 게 아니라 가장 높죠. 그 다음에 18시에는 지금 보면 요 일기도용 기호는 소나기용 기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소나기가 내린다는 맞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풍향은 지금 남서, 북서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어주면 되냐면 남서에서 북서로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풍향 변화는 화살표로 풍향 변화를 꼬리를 이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시계 방향으로 바뀐 게 맞고, 시간에 따라 구름의 양이 점점 증가한 것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랑 3번이랑 4번이랑 이렇게가 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의 지상 일기도에서 등압선 분포를 나타내는데, 등압선 사이의 간격은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따라서 1008, 1012 가운데는 1016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고기압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여기는 1004, 996, 여기는 992 헥토파스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게 되니까 A에서 C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역은 1004다 맞고, 기압은 A가 C보다 높죠.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B 지역에서는 동풍 계열의 방향이 아니라 여기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동풍 계열의 방향이 부는 게 아니라 서풍 계열의 방향이 불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6번 보면은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부근을 촬영한 가시 영상하고 적외 영상을 나타냈다. 가시광선 영상은 보통 언제 보냐면 낮 시간에 보고, 적외선 영상은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어요. 밤에도 관측이 가능하고, 가시광선 영상은 하얗게 보일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요. 네, 즉 얘는 구름의 두께를 관찰해 주는 거고, 적외선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뭘 관측을 하는 거냐면 구름의 높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얼마나 그러니까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하얗게 보이고, 그다음에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하얗게 보여요. 결국에는 이제 구름이 높다라는 소리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었다는 소리고, 구름이 두껍다도 이제 안에 수증기가 꽉 차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구름이 둘 다 하얗게 보일수록 흐리거나 비가 올 확률이 어떻다?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는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죠.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태양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에서는 태양빛의 반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밝게 보이는 거예요. 가에서는 추근형 구름보다는 저근형 구름이 더 밝게 보입니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더 밝게 보여요. 나에서는 최상부 고도가 높은 구름일수록 밝게 보입니다. 구름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얗게 보여. 자, 나는 물체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구름이 높이가 높으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하얗게 보이는 게 온도가 낮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낮을수록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밝게 보이는 거고, 나는 적외선 방출량이 많을수록 더 어떻게 보입니까?
적외선 방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적외선이 많다는 소리는 열작용이 강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밝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둡게 보여서 따라서 맞는 거는 1번하고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7번. 그린 강하고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부근을 촬영한 가시광선 영상하고 적외 영상인데 A와 B 중에서 구름의 두께가 더 두꺼운 곳을 보면은 일단 하얗게 보이는 곳이 더 구름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반전이라 반대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B에 비해서 더 하얗게 보이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반사가 더 많이 돼서 그래요. 따라서 A, 즉 구름이 두꺼울수록 가시광선 반사가 많이 돼서 반사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요? 더 밝게, 하얗게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78번. A와 B 중에서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더 높은 거는 그럼 이거는 적외선 영상을 봐야 되는데 A하고 B를 보게 되면은 더 하얗게 보이는, 밝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A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A고 구름의 높이가 결국에는 적외선 영상에서는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온도가 낮아서 적어서 밝게 보여요.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 방출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79번. 가하고 나를 촬영한 시간은 03시, 15시, 21시 중에 하나다. 가하고 나를 촬영한 시각을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그럼 일단은 가시광선 영상은 같은 날 본 거잖아요. 그러면 가시광선 영상은 낮 시간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5시에 보고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적외 영상은 이제 밤, 낮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은 시간에 봤다라고 얘기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적외 영상은 낮이든 밤이든 열작용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관측이 가능하지만 가시광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이 있어야 돼서 이 세 개의 시간 중에는 낮 시간에 해당이 되는 15시에 보는 거죠. 이것도 같은 시간에 봤으니까 똑같이 15시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강수 지역을 판단할 때는 레이더 영상을 활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강수 지역을 판단할 때는 레이더 영상을 활용을 해주는데 가시 영상이나 적외 영상보다는 레이더 영상이 강수 지역 판단에 더 적합한 까닭은, 그러니까 결국에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상이나 뭘 관측을 해주는 거냐면 얘네들은 구름의 두께 또는 양을 확인을 해주는 거는 바로 이 가시 영상이나 적외선 영상인데, 이 레이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뭘 확인을 해주는 거냐면은 얘는 직접적으로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의 양을 관측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구름이 높더라도 비가 안 내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물방울이 얼마나 있느냐를 관측을 해주면 실제로 강수량이 얼마나 될 건지를 관측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영상이 훨씬 더 어떻다? 쓰임새가 있다. 강수량을 판별을 해줄 때는 이렇게 판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1번. 그린 가하고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의 일기도와 가시 영상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A 지역은 들어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니까 여기는 저기압. 그 다음에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점 들어올수록 기압이 높아지니까 고기압. 다시 여기는 저기압.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옆에 지금
가시광선 영상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구름의 양이 요 지역이 좀 많고, 현재 요 지역이 구름의 양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라고 일기도를 보고 판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일단 A 지역은 B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은 보통은 저기압일 때 상승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생기면 결국에는 뭐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구름의 생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요 지역보다는 여기가 좀 더 뽀얀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 지역은 B 지역보다는 구름이 많대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고기압이니까 상승기류가 아니라 중심부에서 하강기류가 우세하게 나와야 될 거고,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북풍 계열의 방향이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니까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번 기억만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2번. 그림 가하고 나는 북반구 지상의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모습인데, 지금 가는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나가는 걸로 봐서는 A는 고기압이고 B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저기압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람은 등압선하고 나란하게 불어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A는 고기압이고 B가 저기압이고, 중심부에서 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승기류가 발달한 B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낫다. 이거는 맞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압선하고 나란하진 않으니까 얘가 맞는 거는 디귿 3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3번.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의 지표면과 상층에서 나타나는 공기의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금 나는 공기가 소용돌이 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고기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형태가 보이죠. 그럼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기압이 더 높게 나타나야지 맞게 되고요.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는 강수 확률이 낮죠. 보통 구름은 저기압에서 생기니까. 가 지역에서 공기가 상층부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표에 있던 공기가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즉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공기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고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은 공기의 기온은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 지역은 단열 압축, 나 지역에서는 공기의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4번. 그림 가하고 나는 북반구 지상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등압선과 공기의 흐름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얘가 이제 북반구인데 얘는 공기가 말려 들어가는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저기압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발산하고 있으니까 고기압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높아져야 되는 거니까 가의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보다는 낮아야 되지 맞게 될 거고, 나의 중심에서는 고기압이니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야 돼서 날씨가 맑을 거고요. 바람의 세기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더 약하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바람의 세기는요,
바람의 세기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더 강해요.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더 강하니까 둘 중에 등압선 사이 간격은 고기압이 저기압보다는 더 작으니까 따라서 기역보다는 니은에서 더 바람이 세게 불어야지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5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양쯔강, 북태평양, 시베리아 기단. 그럼 이 중에서 대륙성 기단이 아닌 거는 바로 북태평양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북태평양 기단이 A.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니까 예, C. 아니요. 양쯔강 기단은 바로 B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북태평양, 양쯔강 기단, 시베리아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3번이 답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86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A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주고, A 기단은 강력한 기단이기 때문에 정체성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안 움직여요. B는 저위도 대륙성 기단이니까 온난 건조한 성질을 가지게 되고, 황사는 보통 그렇죠. B 기단이 영향을 주는 봄, 가을에 주로 영향을 줍니다. C는 오후측해 기단이니까 틀렸고, D 기단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니까 틀렸고, A 기단은 D 기단에 비해서 고위도 기단이니까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고요. C 기단, D 기단은 둘 다 해양성 기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수증기 공급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다 다습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하고 6번 이 두 가지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87번 봅시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의 일기도를 나타냈는데 등압선 사이 간격이 비교적 좁고 그 다음에 기압 배치가 서쪽이 고기압, 상대적으로 동쪽이 저기압을 갖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지는 걸로 봐서는 겨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맞고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되고, A가 황해를 통과해서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아래서부터 가열되고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기단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88번. 그린 가와 나는 우리나라 주변에 서로 다른 시기의 일기도를 나타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겨울철 일기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저, 그다음에 이쪽은 고기압, 다시 저기압, 즉 이동성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교대로 이동을 해서 나타나는 날씨 변화가 심한 봄, 가을철 일기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정체성 고기압이고 B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맞고, A가 B보다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세력을 더 키우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나 시기는 가 시기에 비해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 맞죠? 다음 89번. 그린 가하고 나는 우리나라 여름철 일기도와 겨울철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이게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지고 등압선 사이 간격이 좁죠. 바람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겨울철, 가가 여름철, 이렇게 될 거죠.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에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는 여름철이니까 틀렸고, 가 시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맞고, 나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양쯔강 기단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가 시기에는 남동 계절풍, 그 다음에 나 시기에는 북서 계절풍이 부니까 틀렸고, 평균 풍속은 가가 나보다 더 느립니다.
가바나 시기에 우리나라는 모두 정체성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그다음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하고 6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0번. 그린 가하고 나는 어느 해에 8일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순서대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간 건데 지금 보면 얘가 정체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체전선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장마전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하고는 다르게 장마전선은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발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한랭전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위쪽으로 온난전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얘가 만들어지는 게 위에서 오측의 기단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을 하면서 두 개가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장마전선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기단의 세력이 세냐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단 세력이 세지면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고 오호측의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남하를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위치가 위도상으로 봤었을 때 더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바로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화돼서 위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맞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바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다음에 장마는 보통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날 리는 없죠. 그렇죠. 따라서 이 장마전선의 생성 원리만 알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